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저희가 등급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내신 3, 4등급 학생들이 어떻게 입시를 또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천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등급별 지원 전략을 좀 준비하다 보면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 학생화됩니다. 동기화가 돼서 내가 내신 1, 2등급이다, 수능 1, 2등급이다, 수능 3, 4등급이다 이렇게 동기화가 되는데 이번에 내신 3, 4등급을 준비하시면서 나름 애로사항이 좀 있으셨다고?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내신 3, 4등급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나쁜 성적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3, 4등급 정도 맞는다는 건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고, 그렇죠. 1, 2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조금 아쉽게 등급이 조금 밀리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수한 학생들인데, 이런 학생들이 내신을 써서 수시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대학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을 좀 찾다 보니까 없는 와중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발표 시작해 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등급별 지원 전략이라고 해서 내신 3, 4등급인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해서 진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보시면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의 내신 3, 4등급의 위치를 알고 있어야겠죠. 본인이 어떤 포지션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지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 1, 2등급인 학생들, 그 다음에 수능 1, 2등급인 학생들, 수능 3, 4등급인 학생들에 대한 포지션들을 아마 확인을 해보셨을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신 3, 4등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신 정시에서는 내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시 쪽에 포커스가 일단 잡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 그게 아예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진 않지만 일부 대학, 그렇죠. 예를 들면 국민대학교라든지 이렇게 반영이 되긴 하지만은 이제 그 반영되는 실질 반영비가 되게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수시 쪽 이야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9등급제로 진행되고 하고 있고, 상위 4%가 1등급, 그다음에 하위 4%가 이제 9등급이고, 상위 12%, 그다음에 17%인 학생들이 이제 3, 4등급인 학생들이 위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학생들이 1등급부터 9등급제로 나눴을 때 내신 수시에서 학교마다 등급별로 반영 점수 차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등급이면 100점, 2등급이면 99점, 그리고 9등급이면 빵점을 주거나 아니면 40점 정도를 반영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래서 3, 4등급이 대부분 학교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한 98에서 95 정도의 반영 점수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 4등급이면 거의 1, 2등급과도 큰 차이는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우수한 점수대의 반영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급 간의 차이가 이제 상위 등급일수록 별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는데 학교마다 미묘한 차이는 있다. 네. 근데 이거를 그 미묘한 차이를 또 조금씩 더 세세하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3, 4등급이 결국에는 수시에서 내신 3, 4등급을 써서 대학을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를 기준을 나누기 전에 일단은 실기가 어차피 미대 입시에서 수시에서는 실기를 보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면 내신을 보지 않고 실기 100으로 뽑는 부분과 내신과 실기를 같이 보는 전형, 그 다음에 내신으로만 다 뽑는 전형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대학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지만은 결론을 조금 미리 좀 말씀드리면, 세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사실 이 3, 4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2번 내신 플러스 실기 쪽에 조금 더 치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내신 반영이 조금 되긴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신을 100% 하긴 좀 애매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시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시에서 내신을 전혀 보지 않고 실기를 100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중에서 이제 대학들인데요. 그 학교들은 이제 덕성여대나 삼육대, 서울여대, 그 다음에 건대 글로컬, 평택대, 남서울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6개 대학들이 아예 내신도 보지 않고 실기 100으로 뽑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덕성여대나 삼육대,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작년에도 경쟁률이 덕성여대가 한 56대 1,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거의 8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본인이 내신이
너무 안 좋다. 내신이 내가 9등급이어서 내신이 빵점으로 나올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 대학을 실기 100인 대학을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3, 4등급 학생들은 사실 여기 지원하면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손해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좀 괜찮은 성적을 가지고 반영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 4등급 학생들은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를 보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등급이면 학교마다 반영 비율의 차이는 있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신으로 미반영하면서 실기 100인 학교들을 설명드렸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3, 4등급의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 대학 중에서 그래도 조금 더 내신 비중을 높거나 하고 내신을 보는 학교들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학교들이 이제 뭐 서울권에 이제 뭐 성신여대, 동덕여대, 상명대, 서경대 이런 대학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공예과, 디자인과, 뷰티산업학과가 이렇게 세 과로 나눠져 있는데, 뷰티산업학과는 내신이 45% 반영이 비율이 들어갑니다. 실기가 55%고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은 오히려 내신이 3, 4등급 학생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이제 서경대 같은 경우도 비주얼 디자인이라든가 라이프 스타일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내신 반영 비율이 적어서 크게 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광공보 영상학과나 아트앤 테크놀로지 학과 같은 경우는 각각 내신이 40%, 60%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서경대 이런 학교들은 3, 4등급이면 학생들이 혹시 조금 더 유리하게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이제 가천대도 있고요, 뭐 대진대, 경희대, 한성대, 뭐 명지대 이렇게 상명대 있는데, 상명대 같은 경우도 나중에 후반부에 또 이제 자세한 반영 비율이라든가 말씀드리겠지만 내신이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금 더 3, 4등급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경희대 같은 경우도 내신이 30% 정도 들어가니까 이런 학교들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상명대학교 이제 천안 지원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상명대학교는 매년 A권대 그림을 오픈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픈을 했는데 그 친구가 A권대 그림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불합격을 했는데 예비도 조금 뒤쪽으로. 그 친구가 실기는 A권대임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한 6.5등급이었어요.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40%인데 결국은 내신 성적 때문에 실기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뭐 얼추 보더라도 그래도 내신 한 30-40% 정도가 마지노선으로 우리가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에 또 이제 경기대라든가 인하대, 한국대, 천안, 강남대, 수원대, 용인대 이렇게 협성대학 이런 학교들이 내신과 실기를 같이 보게 되는데, 이런 학교들 중에서도 뭐 경기대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 들어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수도권에 뭐 동양대, 신안대, 호서대, 백석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근데 이제 내신 비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3, 4등급이면 당연히 우수한 성적대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네. 내신이 비중이 적으니까 오히려 너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빛나진 않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에 그러면 3, 4등급 내신만 가지고서 수시에서 실기를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냐? 내신 100%. 내신 100%로. 그런 학교들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내신 3, 4등급이 우수한 학생인 건 맞는데,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혹은 서류전형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하거나 아예 비실기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내신 등급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죠. 내신 3, 4등급으로 비실기로 가기는 좀 어렵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전에도 뭐 내신 1, 2등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네네. 1단계에서 커트당하거나 그렇죠, 그냥 아예 합격자 성적권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수시의 기회를 쓰는 것보다는 조금 내신을 좀 반영하고 실기도 반영하면서 적절하게 좀 배합이 되는 곳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한 걸 제가 또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계 전형이나 그다음에 한양대라든가 뭐 단국대 축전, 그다음에 중앙대, 서울과기대, 숙명대 이런 학교들이 단계 전형으로 보면 거의 2등급, 3등급 이내에는 들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 그 낮은 과가 이제 3등급이 약간 넘어가는 과들이 있는데, 그거를 기준 삼아서 그냥 3등급도 단계 전형을 다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어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형들을 빼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3등급과 4등급 이내의 학생들은 단계 전형이 좀 어려우니까 비실기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신 3, 4등급들이 좀 더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대학들을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경희대 수원이 있습니다. 경희대 국제 캠퍼스가 지난번 수능 3, 4등급에도 나왔던 대학인데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으로 보시면 이제 거의 정시랑 비슷한 인원으로 뽑긴 하는데 수시가 조금 더 많은 학과도 있고 적은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디자인과 15명, 시각디자인과 12명, 디지털 콘텐츠학과 1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에 조금 더 인원이 뽑는 학교이긴 한데요. 내신이 30% 반영하고 실기가 70% 반영합니다. 내신 반영 교과목으로 보시면 공통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 80%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어와 영어가 전체 과목, 그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20%, 국어, 영어, 예술, 체육 교과 중에서 상위 3과목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수시는 졸업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이 반영되는 거고 그다음에 졸업 예정자 현재 고3인 학생들은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맞으면 만점을 주고요. 2등급이면 99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문계 학생들 기준으로 따졌을 때 1등급과 2등급은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건데 실질적으로 수시에서 내신 반영이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거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등급인 학생이. 근데 이제 3등급이면 97점, 4등급이면 94점이니까 결국에 이거를 뭐 1등급과 3점 혹은 6점 차이밖에 안 나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5등급까지가 90점 이내로 들어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3, 4등급이면 충분히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기도 하고 6등급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15점 이상 차이가 나서 조금 불리하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3, 4, 5등급 안에 들면 90점 이내로 경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희대 이제 표를 뭐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1, 2등급 학생의 100점 99점인데 이 친구들이 1, 2등급 가지고 이 전형을 지원하는 경우의 수가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 4등급의 성적으로 이 학교를 지원하면 본인의 성적이 제일 좀 높은 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5등급에서 제가 보기엔 한 6등급까지도 마지노선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등급, 8등급 넘어가게 되면 8등급 때문에 이제 50점 이상이 이제 감점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이 3, 4등급이 경희대 케이스로 보면은 좀 최우수 성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의 수가 되고 이제 한 5, 6등급까지도 실기를 잘하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죠. 실기 반영률이 70%니까. 네, 맞습니다. 네. 9등급이면 빵점을 주기 때문에 0점 처리되니까 본인이 혹시라도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9등급이었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하는 게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9등급 받기도 어려워요. 네, 그죠? 맞습니다. 9등급도 어렵습니다. 경희대 수시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산업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54대 1, 시각은 44대 1, 의류나 환경은 한 30대 1 정도, 디지털 콘텐츠 학과도 50대 1에서 상당히 좀 인기 학교이기도 하고 경쟁률이 높은 학교입니다. 경희대가 이제 내신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하나 5, 6등급까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어떻게 보면 해볼 만한 등급대이고 그 대신 3, 4등급이면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의 점수니까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 대신 경쟁률이 이렇게 높으니까 결국에는 실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실기로 뛰어넘지 못하면 내신이 1, 2등급이어도 되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실기에 대한 안배가 좀 더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지난 시간에 수능 3, 4등급 지원 대학들 설명하실 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경희대는 또 다른 학교랑 특이하게 실기는 3절지 4시간으로 시험을 보고 한쪽에는 소묘 한쪽에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시험을 본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손이 좀 빨라야 되고 소묘력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인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 학교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워낙 또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지난번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희대 실기 뭐 이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묘를 해야 되는 거랑 네, 그렇죠. 표현력도 좀 좋아요. 우수해야 되고 근데 문제 자체가 되게 난해하거나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개체 자체가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의 수가 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속도가 좀 빨라야 되는 학생들이 있고 경희대의 가장 중요한 합격 전략이라고 보시면 어쨌든 실기도 중요하고 내신 교과목을 좀 국어, 영어,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조금 더 평균치 3, 4등급이나 한 4, 5등급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나올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수험생으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명지대학교. 명지대인데요. 명지대는 뭐 아시다시피
용인 캠퍼스랑 서울 캠퍼스로 나눠져 있고 디자인과는 이제 대부분 이제 용인 캠퍼스에 있고 수시에서도 많은 인원을 또 뽑습니다. 73명 이렇게 뽑는데 명지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신이 30%가 들어가고 실기가 70% 들어갑니다. 서울은 수시에서는 이제 내신으로 100으로 해가지고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기 전형에 있어서는 그냥 국어, 영어 전체 과목이 반영되고 진로 선택 과목도 전 과목으로 추가 반영됩니다.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졸업자는 전학년 3학년 2학기까지 반영되고 고3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 반영됩니다. 이 학교도 보시면 똑같이 1등급은 100점 만점을 주고요. 그 다음 3등급과 4등급이 98점, 94점. 그래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5등급까지도 90점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5등급에서 5.5등급 정도 나온다고 하면 뭐 크게 뭐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3, 4등급 정도 되면 거의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학교를 노려볼 만하고 결국에는 실기가 70%니까 실기를 좀 더 잘해서 준비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 등급은 0점 처리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지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수시 경쟁률이 한 25대 1에서 한 30대 1 미만 이런 정도 나오는 학교고요. 평균 내신으로 보면 한 4등급 중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보셨던 뭐 경희대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학교도 실기가 3절지로 4시간을 보는 학교거든요. 손이 빠른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남학생들이 남녀공학을 밖에 보지 못하니까 남녀공학 중에서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학교니까 좀 차분히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 합격 전략이라고 봤을 때는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실기는 당연히 잘 해야 되고 애권대가 되신 정도의 그리고 3절지로 4시간을 시험 보니까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꼭 지원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나 영어, 그다음에 선택 과목을 좀 더 골고루 하는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명대가 있는데요. 상명대 이제 천안 디자인 학부가 있어서 보통 이제 천안의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수시에서는 이제 112명 디자인 학부가 많이 뽑습니다. 그다음에 무대 미술 전공이 24명, 디지털 컨텐츠 전공이는 10명 정도 이렇게 뽑게 되는 건데 아까 초반에 제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상명대가 내신이 4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봤던 남녀공학 대학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퍼센트인데요. 그리고 실기가 60%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상명대 같은 경우는 그 석차 등급으로 평가된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단위수로 나와서 석차 등급이 있는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고 그걸 40% 반영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반영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다가 이제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1등급과 2등급 거의 만점. 그러니까 1등급은 만점이고 2등급은 98점인데 3, 4등급이 96점, 94점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3, 4등급도 여기서 거의 최고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 5등급까지가 90점이니까 5등급 정도 된다고 하면 충분히 뭐 노려볼 만은 하지만 내신이 40% 들어가니까 4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낮으면 8, 9등급이면 학생이면 수도권에 있는 많은 남녀공학 중에서 상명대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5등급에서는 10점씩 떨어져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6등급, 7등급 10점씩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말씀하신 한 5등급 선이 약간 마지노선이지 않을까 네, 조심스럽게 좀 생각해 보는데 인원수를 또 많이 뽑다 보니까 이제 6등급이나 이 정도까지도 붙은 사례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좀 이왕에 시작하는 그 시작 시점이 그래도 한 5등급 안쪽으로는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9등급은 웬만하면은 지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0.5에 가니까 9등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상명대 최초 합격자 평균이 4등급 정도예요. 디자인학부가 4등급, 무대미술 전공이 4.6등급, 그다음에 디지털 컨텐츠 전공이 4.5등급에서 상당히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등급이니까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저 등급이 이제 한 5점 뭐 낮게는 5등급 정도까지 그렇죠. 거네요. 네. 디자인학부에서 그러니까 최저가 한 5.3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등급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제 뭐 실기를 잘하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시간에 워낙 잘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상명대 천안은 이제 문제은행이 있죠. 그래서 개체가 3가지가 그룹져져 있는 기출이 있고 그래서 수시랑 정시에 그거를 뽑아서 출제하는 거고 그동안 그 처음에는 이게 기출 문제가 되게 많았었는데
하나씩 뽑아서 쓰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남지 않았고, 근데 그거가 중복돼서 나온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남은 기출문제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기출문제를 연습을 해서 대학을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내가 내신이 한 3, 4등급이다. 이거를 도전해봐야겠다라고 하면 상명대도 괜찮은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기를 정말 준비를 할 수 있는 학교죠. 그렇죠. 그렇죠. 잘 준비할 수 있는 학교. 잘 준비해서 하면 기출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큰 부담은 없다. 12개 남았네요. 네네, 맞습니다. 기출문제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더 수준 있게 준비를 그렇죠. 해오니까 합격하는 학생들의 그림 수준은 상당히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상명대 천안 같은 경우도 실기력도 중요하지만 전 과목이 반영되는 학교니까 국어, 영어, 선택 과목 등을 좀 더 두루두루 잘 관리하면서 준비하는 게 합격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단국대가 있는데요. 단국대는 아시다시피 이제 죽전과 천안 캠퍼스로 나눠져 있고요. 수시에서도 거의 정시와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뭐 도예과도 16명, 커뮤니케이션과 20명, 패션 산업 디자인과도 19명, 그래서 정시랑 비슷한 인원을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단국대는 이제 단계 전형이죠. 1단계에서 내신으로 100으로 해서 1단계를 잘라내고, 그다음 그걸 통과한 학생들끼리 다시 모여서 1단계 성적을 20% 하고 나머지 80%를 실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등급 이내는 들어야 됩니다. 도예과나 이런 과들 같은 경우는 3등급 초반에 이렇게 턱걸이가 돼 있으면 이런 학생들도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으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대 같은 경우는 국어가 40%, 영어가 50%, 사회 과목이 10%,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과목까지만 반영한다. 본인의 내신 성적 밸런스 중에 영어랑 국어와 단위수가 좀 높긴 한데 들어가는 프로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그 성적이 우수하면 그래도 또 유리한 부분이 좀 있는 거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뽑은 그 내신 성적표를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대학교별 그 반영 비율에 따라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밸런스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인 생각하는 것보다 높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낮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죽전 같은 경우는 그래서 3등급까지 3, 4등급이 98점, 97점을 반영 점수를 주고, 뭐 천안 같은 경우도 3, 4등급이 98점, 97점을 주기 때문에 3, 4등급이 거의 만점에 가깝다. 단계 전형에서 커트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감안하고 학생들이 지원하다 보니까 그 1단계 통과한 학생들의 그 끝부분이 되게 촘촘하고 아주 촘촘하죠. 그죠? 그리고 소수점 단위로 떨어지니까 네. 1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등급 이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과나 이런 과를 지원했다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시다시피 단계 전형은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시험 자체가 못 보게 되고 대학을 하나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담당 선생님들이나 좀 더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고서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내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체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천안 캠퍼스는 뭐 단계 전형이 아니라 일괄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고, 천안도 내신 20%에 실기 80%가 들어가니까 내신보다는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국대가 이제 작년 경쟁률이 20배수에서 학생들을 이제 커트하는 거니까 도예과가 22대1, 뭐 커뮤니케이션 29대1, 패션 산업 전공이 20대1, 그리고 이제 평균 내신이 도예과가 3.8, 커뮤니케이션이 2.8, 그 다음에 패션 산업이 3.4. 평균으로 3등급 이내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점 단위로 커트가 되어 있는 거니까 되게 촘촘하니까 조금 더 과를 선택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단대 천안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한 21대1 정도 되는데 내신이 한 20%밖에 들어가지 않고 일괄 전형이다 보니까 평균 내신은 거의 5등급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여기는 오히려 실기를 좀 더 비중 있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성적은 지원자의 평균 성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격자의 성적 평균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높아지겠죠? 네,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단대 같은 경우는 3절제 5시간으로 기초 디자인으로 유형으로 보는 학교고, 뭐 주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시간도 그래도 좀 넉넉하고 5시간이고 네. 물체도 그게 까다로운 물체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도예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도예과의 특성에 맞춰서 뭐 도자기류라든가 그런 공예적인 요소가 있는 소재들이 간혹씩 나오긴 하는데, 나머지 과들은 그냥 다른 대학과 유사한 기초 디자인 개체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 안배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단대 천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내신 비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실기 비중이 높으니까 그 실기를 조금 더 잘 좀 마무리 될 수 있게 해야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국대 같은 경우는 합격 전략이라고 보면 일단 단계 전형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랑 좀 다르게 내신 관리가 좀 더 잘 돼야 되고, 국어 영어 비중이 좀 더 높으니 국어 영어를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 단국대 축전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3등급 이내는 들어야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고, 그래도 내가 단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3등급 초반까지는 돼야 도예과를 지원해서 시험을 볼 만하다. 1단계에서 떨어지면 대학교 하나가 없어지는 거니까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대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성신여대가 있습니다. 공예과는 수시에서 더 정시보다 많은 학생을 뽑고, 디자인과는 좀 더 정시보다 적은 학생들을 뽑거든요. 내신이 30%가 들어가고 실기가 70% 들어갑니다. 공예과랑 디자인과는 내신이 30이고, 그다음 뷰티 산업학과는 내신이 45%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국어 영어 교과가 필수 반영되고요. 그다음에 사회 과목이랑 수학 과목 중에서 택일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사회 과목보다 수학의 등급이 괜찮다라고 수학을 택일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성신여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돼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 3수 이상인 학생들은 대부분 비교 내신을 씁니다. 비교 내신이라는 건 뭐 대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비교 내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이가 조금 있어서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면 이제 그 전에 했던 내신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신 반영 제도가 약간 달라지거나 교과목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보니까 수시 전체 지원자의 평균 내신을 그냥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내신이 뭐 본인이 조금 안 좋았는데 나이가 좀 먹었다 그러면 그 학생도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근데 나이가 먹었는데 고등학교 때 내신이 한 좋은 학생이었다, 2, 3등급이었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평균 내신 반영, 그런 학생들도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교 내신을 쓸 수밖에 없고, 근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3수 이상을 하게 되면 비교 내신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교 내신을 안 쓰게 해야죠. 네네네. 웬만한 비교 내신이 안 쓰는 방향 쪽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는 재수를 하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쓴다고 하는데, 제가 내신이 지금 뭐 한 4, 5등급 정도 되는데 그럼 2학기 내신까지 또 관리를 하면서 수시를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게 일단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를 잘 관리를 했으면 그거를 가지고 앞으로 실기를 더 전념해야 되는데, 실기를 전념할 시간에 내가 재수를 하면 2학기 내신까지 필요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너무 먼 생각이기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낼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말고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실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5등급까지가 95점을 반영해주기 때문에 내신이 어떻게 보면 5등급이어도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리고 6등급도 한 92점, 7등급까지가 90점을 주거든요. 내신에 조금 관대한 편이죠. 후하네요. 그리고 9등급도 여기는 50점을 주기 때문에 9등급이 학생 많지 않지만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한 5등급 정도면 충분히 아주 훌륭한 점수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신여대도 뭐 특이할 만한 거는 선택 실기를 하고 있는데, 사절지 소멸을 실기를 하는 전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조형이라고 해서 이제 다른 학교로 봤을 때는 기초 디자인 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예과나 디자인과. 근데 이제 뷰티 산업학과는 소묘와 뷰티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제시된 그림을 소묘 또는 뷰티 일러스트로 표현하는 유형이 좀 다른 전형이고요. 나머지 공예과나 디자인과는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초 소양을 준비하거나 기초 소양을 했던 학생들 혹은 소묘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성신여대를 한번 좀 노려볼 만하다. 실제로 뭐 지원하는 학생들의 실기 비율을 보면 거의 소묘가 80%?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 소양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준비하면서 시험을 보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작년 수시 경쟁률이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디자인과가 43대 1, 그 다음에 공예과가 32대 1, 뷰티 산업과가 12대 1이어서 뷰티 산업과가 내신도 좀 많이 보고 실기도 약간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낮아지는 편이고,
그래서 뷰티 산업학과는 평균 내신이 3등급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편이고요. 디자인과랑 공예과 같은 경우도 평균 내신이 3.4, 3.7 정도로 되는 건데 이거는 합격자 평균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성신여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디자인과 소묘 중에서 택일할 수 있는 학교고 기초 디자인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운 소재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주제어가 있다기보다는 이제 일반 기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묘 같은 경우도 까다로운 소재가 나온다기보다는 좀 평이한 소재가 나오면서도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더 관찰하고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 작품은 지난번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성신여대도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하면 실기가 조금 더 비중이 높으니 실기를 좀 잘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국어 영어 과목이나 사회 과목을 조금 더 골고루 평균 수준을 좀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덕여대가 있는데요.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정시보다는 수시를 뽑는 학생들이 좀 더 많습니다. 인원의 비중이 좀 많은 편이니까 한 번쯤 노려볼 만한 학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동덕여대가 자체가 내신을 비중이 적습니다. 내신이 20% 들어가고 실기가 80%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전 교육 과목이랑 사회 수학 과학 중에서 택일하면 됩니다. 내신이 20%가 들어가긴 하나 4등급이 91점이고 5등급부터가 86점대로 조금 격차가 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3,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거의 최고 점수긴 하나 5등급도 뭐 지원해서 붙는 경우도 충분히 있긴 하지만 4등급 이내 들면 좀 더 안전하다.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덕여대도 9등급이 한 40점 정도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는 저희가 이제 9등급이 빵점이면 좀 지원을 고려해라라고 하는데 거의 9등급에 가까운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동덕여대. 네, 마냥 희망을 버릴 학교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교수님들도 실기 우수자 전형에서는 실기가 이제 최상위권이면 선발하는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3, 4등급이면 아주 우수한 유리한 상황 그리고 나머지 등급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학교가 또 동덕여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후에 보시면 경쟁률에도 반영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 수시에서는 작년에가 시각 디자인 전공이 한 41대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디자인 전공이 30대 1, 패션이 22대 1, 디지털 공예 전공 같은 경우도 한 30대 1 정도 돼서 좀 과마다 약간씩의 좀 편차가 있긴 한데 내신보다는 실기 비중이 높은 학교다 보니까 또 경쟁률이 좀 높고 그리고 실기를 좀 잘하면 충분히 내신이 낮아도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근데 다른 학교에 비하면 예비가 많이 빠지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자 인원만 보더라도 다 합치면 3,000명이 넘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합격자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기디 형태로 해서 까다로운 소재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충분히 연습을 잘 열심히 하면 성실하게 트레이닝하면 크게 문제 없이 시험을 볼 수 있고 결국에는 여대기도 하고 또 4시간 사절지 기디이기 때문에 조금 더 표현력이라든가 색상 같은 경우 조금 더 잘 쓰는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학교도 실기력을 일단 기본으로 해서 일단 국어, 영어, 사회가 골고루 좀 평균치를 맞춰주면 한 4, 5등급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대학들이 대부분 3, 4등급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 점수 때 내신 점수를 받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실기로 이제 결정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합격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실기를 얼마나 본인이 잘 관리해서 3, 4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붙는 게 아니에요. 실기를 못해서 붙을 수는 없거든요. 수시가 워낙 경쟁률이 높고 잘하는 학생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내신이 3, 4등급이면 저기가 유리하고 붙을 수 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3, 4등급은 최고 점수니 그러면 결국에는 4, 5등급의 학생들 혹은 좀 더 낮은 5, 6등급 학생들도 실기를 얼마만큼 잘 해주고 실기를 얼마나 잘 넘어서서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합격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여름방학이고 여름방학 특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수시 기간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름방학 특강을 기점으로 해서 좀 실기도 열심히 좀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내신은 이제 기말고사가 이제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결정이 났잖아요. 내신에 대한 미련은 이제 버리고 앞으로 실기를 좀 더 집중해서 내가 내신이 3, 4등급이 되지 않더라도 실기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실기를 잘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합격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언급한 뭐 5-6개 대학들 이외의 대학들은 오히려 더 내신 비중은 낮고 대부분 학교가 낮고 실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더 실기를 더 열심히 잘 해야겠죠. 여기서 언급된 학교들 이외의 대학들은 더 경쟁률이 높은 대학들도 많고 실기에 대한 변별력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대학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린 학교가 6개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단국대학교, 성신여대, 동덕여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 4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게 조금 유리한 상황이지 실기를 잘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좀 궁금한 게 좀 생겨요. 아이들이 좀 많이 물어보는 상황인데 질문을 좀 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한 2학기 정도 됐어요. 네. 모의고사는 보통 한 3등급 정도 나오는데 네. 이 친구가 한 3.5등급 정도 해요. 내신이요? 그러면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이런 애매한 상황도 있어요. 자, 좀 빨리 말씀드리면 어쨌든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네요. 일단 내신도 3.5등급이고 수능도 한 3등급이면 우수한 학생인데 학년이나 학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라고 하면 그러면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가 남은 시점이니까 아직 2학기가 남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신 관리를 조금 더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내신 관리를 한다고 해서 수능 공부를 안 하지는 않을 테니까 당연히 수능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3등급이면 우수한 학생이니까 내신도 3.5등급이라고 하면 2학년 2학기 때 좀 관리를 해보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관리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내신이 3등급 초반이나 2등급 후반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하면 아까 저희가 언급드린 뭐 단계 전형 그러니까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한양대, 서울의미과, 그 다음에 단국대, 축전, 중대 이런 학교들 그러니까 단계 전형으로 내신으로 1단계 컷이 있는 학교들은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의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한 3등급이면 비슷한 대학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내신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5등급인 학생이 이제 2학년 2학기 때 내신 관리 했는데 오르지 않고 거의 그 자리거나 3.5등급이거나 3.5등급보다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능이 더 좋아지는 학생이니까 그럴 때는 좀 더 과감하게 내신보다는 수능 위주로 집중해서 준비하는 게 좋은데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힘들더라도 본인이 지금까지도 분명히 관리를 해왔을 텐데 지금 포기하지 말고 일단 좀 더 관리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두 번째 경우수. 네네. 두 번째. 고3이에요. 자, 고3. 이 친구는 이제 고3입니다. 모의고사는 3등급 나와요. 평균 한 333 이렇게. 내신이 한 4.5, 한 3 이렇게 좀 나와요. 네네. 4등급. 이런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학생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3학년이 이제 돼서 3학년 한 학기만 남은 거죠. 근데 아까 언급하셨듯이 정시에서도 국민대 같은 경우는 내신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실질 반영 비율이 한 10%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내신이 그닥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좋다고 해도 혹은 안 좋다고 해도 실질 반영률이 워낙 적으니까 그 미비하죠. 그러니까 수능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신 정시에서는 쓸 수가 없고 근데 수시에서는 4.3이나 혹은 4등급 초반인 학생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4등급이나 3등급이나 큰 차이는 없고 4등급이라고 해도 수시를 본다고 하면 경쟁률이 높은 학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능이 3등급을 갖고 있는 학생이니까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 그 내신으로 본다고 하면 서울 중위권이나 수도권에 있는 남녀공학을 보게 되는데 수능은 3등급이면 정시에서 중상위권 이상들을 다 볼 수 있고 수능을 조금만 더 관리를 한다 뭐 3등급 초반이나 2등급 후반까지만 된다고 해도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을 다 볼 수 있는 성적대니까 지금으로서는 오히려 내신에 미련을 둔다기보다는 수능 관리에 좀 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이제 3학년 1학기니까 벌써 이제 내신을 반영하는 5학기 중에서 4학기가 지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0.2등급으로 계산하면 딱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내신이 4.3이면 한 학기 남았을 때 잘 보면 4.1이 되는 거고 못 보면 4.5 정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큰 차이는 없으니까 오히려 이런 학생들은 수시보다는 정시가 더 유리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3등급을 잘 관리해서 정시에 상위권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경우의 수를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개개인별로 따지면 엄청 많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3, 4등급이 참 애매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본인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따지면서 대학교를 지원을 해야 되는 또 이제 학생들 성적도 때이고 관련돼서는 뭐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담당하고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또 좀 하고 본인의 또 현재 내신 성적의 뭐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파악하고 있어야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신 3, 4등급에 대해서 박준서 원장님이 또 자세하게 경우의 수부터 시작해서 합격 사례까지 좀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망의 이제 5등급 대학생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등급별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또 이렇게 좀 좋은 자료 그다음에 많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 곧 이제 또 특강이고 또 수시 모집 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고생하시고 올해도 대박을 또 기원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